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최근 춘천 효자동 주민들이 춘천을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살부터 85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노래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이번 시간에는 춘천 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와 더불어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정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영상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춘천을 주제로 한 노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목이 춘천 디스코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먼저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가사만 봐도 신나는 노래, 이 노래 좀 어떻게 나온 노래인가요? 저희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좀 재밌는 동네가 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춘천 디스코도 이런 이제 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보면 이 음악을 만들고 또 음원을 출시한다고 하는 게 네. 그냥 어떤 음악가 한 사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곡자, 편곡자, 그다음에 또 영상 메이커들 네.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기획이 됐고요. 효자동 주민분들이 아주 멋지게 실현해내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메인 보컬이 세 분의 할머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할머니 프로젝트가 뭐 그래서 된 건가요? 네, 효자동에 사시는 부임 할머니, 그다음에 춘자 할머니, 상희 할머니 세 분이 이제 가장 가운데서 메인 보컬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네. 이 세 분 어르신들과의 인연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효자동이 강원대학교 인근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하숙집이 많았던 동네고, 네. 예, 할머니분들이 하숙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하숙을 하지 않으니까 네, 네. 이제 그냥 이제 효자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뭔가 재밌는 일을 벌이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웹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세 분이 등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세 분 할머니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민분들하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 프로젝트가 효자동 할머니였고요. 할머니들의 하모니, 그다음에 동네의 하모니, 뭐 이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모니, 할모니.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모니 프로젝트가 된 거군요. 네. 의미가 좀, 전 그냥 할머니들이 주인공이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출연자들이 2살 아기부터 이제 85살 이제 어르신들까지 연령대가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셨어요. 네. 이분들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효자동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지원 사업을 네. 이제 저희 센터랑 같이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음원은 지난 8월에 요 춘천 디스코가 발매됐지만, 네. 실제 요 사업에 대한 기획은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동네 주민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 분 할머니의 친구분들 이렇게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저 보면서 살짝 울컥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세가 넘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사실 울컥해요, 요즘에. 네, 자 이제 2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이 노래 그리고 뮤직비디오인데 그 결과물을 보고 주민들 좀 반응도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네, 음원이 발매되기 며칠 전에 이제 도와주신 분들, 직접 출연해주신 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시사회를 가졌었는데요. 네.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든 가사, 그 다음에 이제 참여했던 편곡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고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 참여하셨던 할머니분들은 야, 이것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네. 이제 섭섭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아.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2살 배기서부터 네. 4자녀를 둔 가정주부분도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주부분이 말씀하시기는 좀 아이들 키우느라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겼는데 이번 프로젝트 거치면서 이제 뭐든 좀 해봐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얻으셨다고 하셔서
기획한 저희 입장에서는 딱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가사를 직접 주민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라임이 또 살아있는 네. 가사가 저는 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나고 좀 허탈하다라고 좀 하셨을 텐데 모처럼 이게 주민들의 활기를 주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 할머니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좀 이어갈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네. 음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가수처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네네. 사실 이제 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음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생기는 이 음악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계속 나와가지고 네. 활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할머니 프로젝트처럼 뭔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회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어렵고 추상적이기도 한데 이 춘천 사회혁신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나 네. 주민들이 미처 충족하지 못한 좀 필요들을 주민 스스로 좀 발굴하고 해결도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요.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그 발견이나 새로운 혁신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혁신 문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효자동 할머니 분들처럼 좀 새로운 활동들을 하면서 역량이 강화돼서 다른 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견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시도록 지원해드리는 지역 문제 해결 실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또는 이제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도시와 지역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는 도시 거버넌스 사업도 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센터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이고요.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또 춘천 사회혁신센터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커먼즈 필드 춘천이라는 것도 뜨거든요. 네네. 이건 또 뭘까요? 지금 이제 제가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곳이 춘천 사회혁신센터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문화공간의 이름이 커먼즈 필드 춘천입니다. 저희 춘천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대전, 전주, 제주, 그다음에 군산, 네. 여러 지역으로 지금 이런 그 공간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의 공통 브랜드가 커먼즈 필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뭐 군산, 대전 이런데 사실 주민자치가 좀 많이 활발한 네, 곳들 맞습니다. 중에 한 곳인데 춘천도 같은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네. 게 좀 사실 좋네요, 기분은. 근데 이 커먼즈 필드에 좀 다양한 또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 이 말씀드린 이 혁신문화공간 커먼즈 필드 춘천에는 저희 센터 외에도 11개의 기업과 단체들이 같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윤리적 패션을 하는 소셜 벤처,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관리해 주시는 의료 단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좀 보살펴 주시는 복지 단체도 있고요.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들이 만든 디자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춘천시 청년청처럼 청년 정책을 좀 논의하는 청년 단체도 있고요. 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이 주민들의 좀 자발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도 같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가면은 되게 활기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제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그동안 춘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 실험을 좀 시도해 왔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만든 지역의 변화가 조금 더 크게,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임팩트를 좀 확장시키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문화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커먼즈 필드 춘천은 코로나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5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좀 찾아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도 한 3만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유료 대관을 통해서 이용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최근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새삼스러운 벤치라는 사업인데요. 집에서들 요새 일회용기, 배달용기 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한번 먹고 나면 버려져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이런 일회용 배달용기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재생 가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만 혼자서 좀 모았을 때는 한 2달 모았는데 한 300kg 정도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분여회, 뭐 어린이집, 성당, 지역에 있는 각급 시민 공동체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 1톤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2주 만에 네. 2.5톤이 모이더라고요. 오, 예, 많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선별해서 종류별로 요새 이제 그 재활용 표식을 보면은 네. PE도 있고 네. PP도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소재별로 분류를 하고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뭐 벤치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모아주신 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공동체분들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도 아주 했었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시네요. 저희는 사실 그런 배달용기를 가끔 이제 화분 분갈이 하기 전에 분갈이 할 때 그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네. 가끔씩 사용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다 버리게 되는데 아깝긴 해요. 그게 네. 멀쩡한데. 예. 근데 이제 또 유휴 공간을 재탄생시켜서 공공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도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특히 이제 활용되지 않은 옥상을 좀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이 사실은 옥상 부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시내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활주로가 있어서 예. 도심 전체가 층고 제한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미군 기지가 빠져나가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5층 이하의 작은 건물들로 이제 이루어진 도시였는데, 그 높은 빌딩에 옥상까지 접근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낮은 건물들은 옥상이야말로 되게 좋은 그쵸.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활동 공간이기도 할 것 같아서 네. 이 옥상을 어떻게 좀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좀 재밌는 상상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곳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시민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화제를 해보자는 분도 계셨고요. 네. 뭐 요가를 해보겠다는 분도 계셨고 반려견하고 음악회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저희 그 커먼즈 필드 춘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거는 조금 더 확산시켜도 되겠다 싶은 프로젝트들은 각자의 마을에서 동네에서 또 옥상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대학교 때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게 다였는데 다양한 이게 또 많이 있네요. 활용도가. 옥상 요가, 영화제 이거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예, 그냥 생각해도 그거는 저녁 때 특히 영화 보면은 너무 분위기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또 맡겨놓은 카페, 효자동 공육 냉장고, 새삼스러운 벤치 뭐 이런 것들 이름부터 좀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주로 어떻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혁신 되게 어렵고 대단해 보이는데 네. 이 혁신은 누군가 이제 아주 대단한 누군가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누군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붙여서 실제로 한번 해보다 보면 그렇게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실현되는,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다는 일상에서 필요한 문제들이나 또는 해결되어야 될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데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회의 때 좀 아이디어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각 실험이나 프로젝트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떻게 주민들 참여를 좀 이끌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고 계신가요?
그 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적극적인 시민들의 좀 참여가 될 텐데요. 네. 이제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고령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커뮤니티 돌봄 사업들이 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 돌봄 사업이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공자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부터 주민들이 계속 어떤 문제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보는 사람, 수혜자, 대상자, 그다음에 이제 제공자가 이제 같이 동네에서 어우러져서 활동을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춘천 디스코 같은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웹드라마도 나오고 참여하셨던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동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살기 좋은, 그다음에 서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돌봄의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한다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내주시는 아이디어를 받아 안아서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해드리고 그다음에 뭔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적극 지지하고 후원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변화를 이끌 주제들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도 좀 앞으로 집중하게 될 주제가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시민과 주민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소위 얘기하는 좀 창의적이고 좀 네.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좀 기대하는 이런 시민들의 공동체, 뭐 요즘 얘기로는 이제 창조 커뮤니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창조 커뮤니티를 춘천과 강원도에서 어떻게 만들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살기 좋은 것,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찾아오고 싶은 곳,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는 로컬 브랜딩 사업도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좀 춘천 사회혁신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춘천의 어떤 점이 지금 가장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좀 사례들을 봐도 아주 중요한 혁신들은 사실은 중앙이나 이렇게 중앙보다는 변방 또는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일하고 있는 춘천은 사실 이제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민분들의 그 실험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과 실험이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작은 도시 춘천에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하기 위해서 비용도 아끼지 않으시고 시간도 투자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하고 같이 좀 그 지역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 변화들이 좀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연결되기를 한번 꿈꿔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기대이자 희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혁신, 네. 이게 뭘까요? 사실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 도대체 사회혁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또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실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은 그다음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지자체,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계시지만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업으로 삼아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일단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생기면 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큰 혁신의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환 춘천 사회혁신센터장과 함께 헬로 이스토크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